네, 안녕하십니까. 덕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새벽이고요. 새벽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제가 이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좀 켰고요. 지금 원래 자야 될 시간인데, 내일 또 저는 본업에 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밑이 떨리는 상황에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새벽에 알림이 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피곤한 상황에서 방송하는 저의 열정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뮤노반트 사이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업커밍 이벤트가 등록이 됐어요. 8월 2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28일 새벽 2시 반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8월 28일이면 날짜를 좀 보면 아직 멀었으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8월 28일이면 목요일이거든요. 8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렇게 커밍 이벤트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8월 6일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근거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상 실적 발표일이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작년 거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작년 거를 쭉 보시면 2024년 8월 달에 똑같이 애뉴얼 미팅이 있었고 8월 12일 날 했었네요. 8월 12일 날 했었고, 그러니까 작년엔 1월 9일 날 업데이트 했던 게 있었고 8월 12일 날 업데이트 이벤트가 있었고요. 9월 달에 이벤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따로 하고 진행을 할지 아니면 8월 27일에 지금 이 이벤트가 있을 때 같이 할지, 그것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뉴스를 한번 봐보면 8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좀 봐볼까요? 8월 달에는 없었네요. 8월 달에는 없었으니까 아마 실적 발표와 같이 애뉴얼 미팅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8월 27일에 돌아오는 8월 마지막 주 28일이죠. 28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업데이트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뮤노반트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진전되고 있는 임상 진행 경과나 아니면 뭐 추가 임상이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브스병 바토클리마브의 관해 데이터가 8월 마지막 주 그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데이터는 아직 딱히 없고요. 지금 이제 한올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좀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7월 중순경에 나오는 그 중국 신약 승인 데이터랑, 그다음에 8월 28일경에 나오는 이 이뮤노반트 업데이트,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이제 TED도 있는데, TED가 만약에 8월 말에 발표가 되면 좀 서프라이즈 발표고요. 아니면 이제 연말에 발표가 될 거라고 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뭐 바토클리마브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TED도 만약에 상업화하게 되면 뭐 많은 여파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물론 바람은 잘 돼서 TED도 출시하면 좋겠죠. 출시하면 좋겠는데 경영진에서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할 내용 중에 하나는 골드만삭스에서 이뮤노반트에 대한 레포트가 새로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8, 되게 낮죠. 지금 17.47달러, 지금 현 시간에서 17.47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18달러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베스팅의 자료를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복사를 해서 갖고 온 건데, 쭉 보시면 1401을 그레이브스병과 잠재적으로 피부 홍과성 루푸스, CLE와 같은 주요 정증에서 차별화된 자산으로 보고 있고, 퍼스트 클래스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8달러라고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요. 좀 낮긴 낮죠. 그 이유가 뭐냐면, 향후 1년 동안 이뮤노반트 주식 상승 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위험 제거 이벤트 수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노린 긍정적 임상 데이터 발표가 사실 이벤트가 많이 없다. 향후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지금 TED나 바토클리마브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마브에 대한 기업 가치를 아예 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긴 목표가라서 $18라고 했고요.
결국은 140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이 이뮤노반트에 대한 주식 모멘텀이자 이벤트다 라는 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임상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이뮤노반트가 임상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경쟁 프로그램, 그러니까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 MG에 대해서 이제 출시 경쟁을 하고 있고, 알제넥스는 또한 CIDP나 ITP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쟁사들이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이는 주식의 우수한 성과에 어려운 배경을 조성한다고 보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목표가를 이렇게 낮게 했냐? 바토클리맙에 대한 가치는 다 뺐고요. 거품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뺐지만 그레이브스병이나 루푸스에 대한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 성공률이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증명이 된 가치가 아니고 140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여부의 확률을 좀 낮게 설정을 해서 $18 정도로 설정을 한 거고, FcRN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경쟁사들은 이미 출시를 해서 지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뮤노반트의 입지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 멘트를 좀 달아놨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이 이뮤노반트엔 잘 되고 있다. 로이반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새로운 자금 조달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없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도 로이반트에서 계속 현금을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자금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식을 보면 HC 웨인라이트에서는 목표가를 $54에서 $35로 조정을 했어요. 다 긍정적인 얘기지만 조정을 한 이유는 아마 MG나 CIDP 시장에서 많은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 가치들을 많이 할인을 한 요인이 된 것 같고요. HC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또 바이오헤븐 얘기도 나오죠. 바이오헤븐이 2025년 하반기에 IgG 분해제에 대한 그 임상 연구를 시작을 하니까 이 그레이브스병 환자 에게도 실험을 하거든요. 바이오헤븐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다. 근데 바이오헤븐의 IgG 분해제가 IgG 디그레이더라고 이제 하는데, IgG 분해제가 바이오헤븐 거가 IgG 감소율은 이뮤노반트보다 좀 높아요. 80% 초반대까지 나오거든요. 이뮤노반트는 70% 중반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 바이오헤븐은 아마 80% 초반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뮤노반트 CEO가 작년인가요? 한번 얘기를 할 때 이 바이오헤븐의 IgG 디그레이더는 IgG를 많이 분해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 분해율이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에서 멘트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는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멘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IgG 분해제에 대한 이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바이오헤븐은 이 FcRN 저해제가 아닌 IgG 자체를 분해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헤븐 입장에서는 임상 이상을 같이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환자에서 임상 진행을 했을 때 그 효과나 아니면 일관된 효능이 나오는지를 한번 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임상은 2025년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된다겠는데, 이게 아마 임상 이상을 뜻하는 거일 것 같고, 임상 이상에서 결과를 좀 봐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HC 웨인라이트의 모델 재조정은 예상되는 데이터 발표 및 2028년 잠재적인 상업 주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신약이 2028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요. 2028년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18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HC 웨인라이트에서는 $35까지 좀 보고 있는데, 좀 아쉽긴 하죠. $54에서 $35면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목표가라는 게 거의 1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또 목표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저는 두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데이터가 좋으면 목표가 다시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월가에서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구나, 지금은 좀 다들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면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빠졌고 140에 대한 기대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자체가 나온 자세한 데이터가 140가 환자에 투약을 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40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기업가치 반영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골드만삭스 데이터 리포트 좀 확인해 보시고, 다음 내용은
자, 오늘 좀 그냥 한번 제 추정치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해서 오늘 머크가 지난밤이었죠. 예, 베로나라는 회사를 10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COPD라고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인수를 했는데 FDA 허가가 되어 있고요. 2030년까지 26억 달러라는 이 피크 세일즈 기준이 26억 달러까지 지금 매출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뮤노반트가 도대체 2030년 정도면 매출이 어느 정도일까? 아니면 그때 매출 정도를 추정하면 지금 2030년에 26억 달러 피크 세일즈를 기준으로 잡고 100억 달러에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꾸준히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죠. 2025, 26, 27, 28, 29, 30까지 꾸준히 매출이 일어날 건데 그 누적 매출이 100억 달러를 아마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인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2030년 피크 세일즈를 26억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 지금 100억 달러로 지금 신약 가치를 계산하고 이제 머크가 베로나를 인수를 했는데 과연 이뮤노반트는 2030년쯤이면 어떤 기업이 되어 있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딜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좀 빨리 출시가 된다면 예상대로 출시가 된다면 2030년에 이 정도일 거다라는 게 있지만 모든 바이오 회사들은 다들 본인들이 빨리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추측치를 내뱉고 현실적으로는 다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게 원칙이자 그들만의 룰이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어도 한번 계산은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이거는 단순 추정이고요. 제가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상치가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크게 빗나갈 수는 있지만 한번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 수준의 2030년이 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기업 가치를 예상하고 주가에 주식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인을 더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예상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 원래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복습을 다음 영상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주말에 제가 한번 그레이브스병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원인인지, 그 전에 데이터는 어땠는지, 이번에 데이터는 어떤 걸 보여줄 것 같은지라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그레이브스병의 데이터가 나오면 수치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 정도에 대한 영상을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추정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알젠엑스의 F가티지모드, 비브가르트나 SC제형까지 포함해서 PFS까지 다 포함이 PFS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작년에는 없었겠죠. SC제형까지 하면 2025년 1분기 매출이랑 작년 1년도 매출, 1년 동안의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비브가르트랑 비브가르트 SC가 7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8억 달러 계산하고 환율 1350원을 감안을 하면 8억 달러면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다,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1조 원 정도, 분기 매출이 1조 원 정도 찍힌 거고요. 올해 1분기에. 작년에는 22억 달러니까, 22억 달러면, 계산하기도 힘드네요. 1350원이면 알아서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조가 넘는 금액이죠. 한 2조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1년 동안에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환자 수를 도대체 얼마나 1년에 22억 팔았는데 환자 수는 얼마나 처방받았냐 보니까 2024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중증 근무력증과 1,000명의 CIDP 환자에게 처방을 했다. 그러니까 11,000명이죠. 11,000명인데 22억 달러를 벌었다 그랬으니까 단순 계산을 때려보면, 나눠보면 22억 달러 나누기 11,000명을 하면 1인당 약 20만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약 20만 달러라는 게 딱 고정비로 이 정도 든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저의 추측이고, 단순 계산이고 약 이 정도의 가격이다라는 거가 좀 추측이 되고, 올해 1분기는 이제 SC 프리필드 시린지까지 이제 또 도입이 됐으니까 아마 좀 더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중증근무력증 시장에 또 존슨앤존슨이 이제 이름을 까먹었네요. 니포칼리맙의 이름이 뭐로 출시가 됐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존슨앤존슨도 지금 FcRn 저해제 계열의 MG 중증 근무력증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비브가르트 매출이 더 시장 장악력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니면 환자들이 존슨앤존슨 약물로 넘어갈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존슨앤존슨 약물은
병원에서 맞는 IV 제형이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보가르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경쟁사로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1인당 연간 약가가 약 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 수준인 거죠. 상당히 비싼 양이죠. 그죠? 미국에서는 약가가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환자 수와 임상 진행 개발 현황인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약 33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D2T-RA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7만 명. 그 다음에 루푸스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 그 다음에 쇼그렌 같은 경우는 9만 명. MG 같은 경우는 2만 명에서 3만 5천 명. CIDP 같은 경우는 16,000명에서 5만 8천 명. 폭이 상당히 크고 넓은데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되는 시간을 한번 보니까 202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탑라인 리절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주요 평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2027년에는 RA, 류마티스죠. RA, GD 그레이브스병, MG 중증 근무력증, 이 세 개가 지금 2027년도에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예상이 되고, 2028년도에 쇼그렌 증후군과 CIDP가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단 지금 이거는 이뮤노반트의 예상인 거지 더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바이오 업계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2027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GD 같은 경우는 발표될 확률이 더 높아요. 2027년에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레이브스병은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MG 같은 경우는 좀 진행 경과를 봐야 되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쇼그렌이나 CIDP도 2028년에 될지 2029년까지 좀 연장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추측을 하는 거는, 지금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연장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탑라인 결과가 2027년에 발표를 하면 출시는 2028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8년에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되면 2029년으로 예상을 해서 한번 계산치를, 추정치를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2028년 출시 예상이 되는 것들 이 세 개거든요. 류마티스랑 그레이브스병이랑 MG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2030년까지 이제 2028년에 출시를 하면 2030년까지는 침투가 전체 환자에 다 되진 않을 거, 한 방에 약을 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2030년까지 피크 세일즈를 기준으로 지금 100억 달러 인수를 저는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연도를 2030년까지로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뮤노반트도 2028년에 출시되는 약들에 대해서 2030년까지 침투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뮤노반트가 예상하고 있는 환자 수의 20%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20%만 약물이 2030년까지는 들어간다. 2028년 출시된 약물 중에 2030년까지는 이뮤노반트가 예상하고 있는 환자 수의 20%만 처방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좀 예상을 해서, 첫 번째 RA 같은 경우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7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20%면 14,000명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한 15,000명 정도로 잡았고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33만 명인데 20%만 투약된다고 쳐서 약 6만 5천 명, 6만 6천 명인데 1000명을 좀 줄여서 6만 5천 명으로 계산을 했고요. MG 같은 경우도 2028년에 출시 예상인데 지금 존슨앤존슨과 아제넥스가 경쟁을 심화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시장 사이즈가 좀 커지더라도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예상하고 있는 최소 수치 2만여 명에서 20% 약 4천여 명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29년 출시가 예상되는 약물은 쇼그렌 증후군과 CIDP 이 두 개거든요. 쇼그렌 증후군과 CIDP 들은 2029년에 출시하면 2030년까지는 더 침투율이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 보수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뮤노반트가 예상하고 있는 환자 수의 딱 10% 정도만 침투를 했을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첫 번째 쇼그렌 같은 경우는 10%면 쇼그렌 같은 경우는 9천 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9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환자 수가. 거기에 10%면 9천 명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약 1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CIDP 같은 경우도 최소 16,000명인데 지금 뭐 존슨앤존슨도 아제넥스 CIDP가 출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소 환자 16,000명을 이뮤노반트가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10%인 1,600명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약 2,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000명, 65,000명 하면 8만 명이죠. 총 2030년에 딱 됐을 때 이 정도 보수적인 수치로 계산을 하면 류마티스 15,000명, 그레이브스병 환자 65,000명 하면 8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MG 4,000명 84,000명이고, 그 다음에 쇼그렌 10,000명이면 94,000명이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CIDP가 빠졌네요. CIDP 약 2,000명이니까 96,000명입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그래서 96,000명인데 여기는 지금 아제넥스는 약가가 1인당 2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 때려보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존슨앤존슨도 나와 있고 아제넥스도 나와 있고 2030년쯤 되면 5년 뒤에는 경쟁이 더 심화될 거라서 20만 달러까지 약가를 받으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반값 딱 10만 달러 정도 1년 예상 약가 약 10만 달러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6,000명 정도가 처방이 되고 1년에 약 10만 달러 정도 약가면 2030년 매출이 약 96억 달러 수준이 될 거다라고 단순 계산을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20%에서 30%는 할인율을 좀 정해주면 30%만 할인해도 곱하기 0.3 곱하기 0.3만 해줘도 총 0.7을 곱하면 되잖아요. 7, 6, 4, 7, 6, 63 67억 달러 67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약 67억 달러 수준이면 지금 2030년 피크세일즈 26억 달러인 COPD 치료제가 100억 달러에 인수됐는데 67억 달러 수준이면 2배가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인수금액이 약 100억 원이 넘고 200억 원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억 원 수준이야. 2배까지만 하면 200억 원 수준인데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1350원 환율 기준 27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딜이 어마어마해지죠. 27조 원이면 3분의 1만 받아도 9조 원이거든요. 9조 원. 하늘바이오파마가 시가총액이 9조 원이 돼야 된다는 건데 참 이게 정확한 계산은 절대 아닐 겁니다. 9조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배, 6배 이상 6배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6배면은 지금 가격이 27,000원인데 6배면은 16만원, 17만원 수준인데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단순히 계산 때려보면 지금까지 이뮤노반트가 예상하고 있는 환자 수와 이뮤노반트 결과가 다 잘 나왔다는 가정이고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죠. 일부 질환에서는 유효성이 좀 안 될 확률도 있고 일부 질환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성공하리란 예상하진 않고 그래도 때려도 할인해도 그래도 100억 달러 이상은 받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확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 약은 이제 COPD 치료제 하나로만 임상 성공을 받았고 승인을 받은 건데 이뮤노반트 약물은 이제 여러 질환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2030년, 40년이 될수록 35년까지 될수록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허 만료 기간도 아직 18년이라는 시간이 2043년까지 특허 연장 기간 한 2년을 빼고 2043년이거든요. 특허 연장 기간까지 하면 2045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 한 20년 정도 특허 기간이 남아있는 메리트가 또 있고요. 다른 질환 치료제가 또 침투하기에는 이뮤노반트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40이 데이터가 지금 예상한 대로 좀 나와준다면 좀 큰 시장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8월 27일에 예상되는 다시 한번 볼까요? 8월 27일 이때 예상되는 그 애니얼 미팅 오브 스톡홀더스 행사에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데이터가 좀 우월하게 나와주면 그래도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적당한 기대감으로는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바토클리맙인데다가 적당한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시장의 기대감이 좀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스톡홀더
미팅 날짜를 공지한 상황이면 지금쯤이면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부 데이터는 봤을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미리 공지 날짜를 했다는 건 사실 만약에 그 데이터가 안 좋았으면 계속 데이터 분석하고 하느라고 공지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한 달 전에 공지한 거 보면 좀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이게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하는 거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공지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한 것도 있긴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8월 27일이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와 구독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볼수록 저는 힘이 되고요. 지난번에 또 댓글로도 그렇게 또 슈퍼챗으로 저에게 또 소정의 금액을 또 정성을 보내주신 것들, 진짜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 돈들이 모이면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큰 돈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 있거나 빨리 소식 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알림 울리셨다면 너무 죄송하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